보니까 이게 금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금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 투자인 금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금투자 절대 하지 마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힘받는 금값, 골드바를 투자할까, 금통장을 투자할까, 이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신문 기사에서는 다양한 금투자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투자 방법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골드바 사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세금이나 수수료 이게 너무 높아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투자 방법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HTS나 MTS로 간단하게 주식 사듯이 그렇게 금을 또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고, 그 거래에 대한 세금도 좀 적어서 좀 각광을 받는 금투자 방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통장 방법이 있는데 0.0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한 15% 정도의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금 투자 방식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거 이제 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제안하는 그런 글을 봤는데, 근데 저는 금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또 이 기사의 제목을 한번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크라 사태 금값 반짝. 여기서 여러분 반짝에 주목하셔야 돼요. 금값의 특성은 뭐냐면 잠깐 반짝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훅 꺼진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이다,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은 그냥 많은 자산들 중에서 하나일 뿐이고, 그렇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도 아니에요. 이건요, 조금만 좀 들여다 보신다라고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금투자 이렇게 요즘에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낚이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은 단지 반짝이는 것일 뿐이고 귀금속일 뿐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물론 또 한주주도 금 투자를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인데요. 막 이제 30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금 투자를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했었던 건 아니고요. 금 선물 ETF라고 있거든요. 그걸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정말 다행인 거는 한주주는 그때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겠다고, 이게 주식에 자산이 많으니까 난 좀 안전자산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고서 금 ETF를 샀는데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찾아보지도 않고 금이 좋다라는 이유로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운이 좋아서 그래도 저는 잘 팔고 나와서 주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지만, 하지만 이게 저는 지금 돌아와서 보면 의미 없는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 투자를 저는 다행히 좋은 이렇게 시세로 팔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건 진짜 운이 좋아서였던 거였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금을 그렇게 좀 상승한 가격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 과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 그 외환위기 때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득을 몸소 했기 때문에 이 금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경험 때문에 또 금이 안전자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위기 상황에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냥 차라리 달러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달러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금에 대한 환상을 좀 그런 과거 경험을 토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요, 전쟁이 터지거나 해서 금 시세가 크게 상승을 하면 언론은 연일 그거를 되게 집중해서 좀 보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좀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임이 굉장히 심한 그런 특성을 가진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 투자하지 말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금 투자의 실체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걸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설득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제가 그래서 지난 금투자 실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금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그래프로 봐보실게요.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시세가 움직이는지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얼마 정도가 올랐냐? 약 4.5%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S&P 500이 얼마나 올랐는지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S&P 500은 같은 시기 동안 그 10년 동안 오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오름폭이 한 3배 정도나 올랐어요. 3배나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300만 원 넘는 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S&P 500은 많이 오르는 동안 금은 단지 4.5% 올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이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최근 1년 동안의 시세는 어땠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최근 1년 동안 금이 오른 게 약 한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은 기간 동안에 S&P 500은 얼마가 올랐을까요? 11.2%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 투자가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한 주주가 보여준 데이터가 최근 10년 데이터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훨씬 전 데이터도 한번 좀 봤어요. 1970년대부터 2009년까지의 그 데이터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역시 최근 10년과 비슷한 그런 경향성을 보이더라고요. 한번 갑자기 반짝 그렇게 시세가 훅 올랐다가 또 하락기가 닥치면은 그 지지부진한 횡보기가 굉장히 또 오래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떤 분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금은 상승하는 시기가 한 15% 정도가 되고 하락이나 횡보하는 시기가 거의 85%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좀 연구 결과로 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그 15%를 투자를 잘 하시려면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 시세에 관련된 제가 그래프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아, 금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금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쭉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기적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라 한 번씩 훅 피크를 찍고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훅 피크를 찍고 또 다시 흔하락장을 버텨야 되고 이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이라도 그래프를 보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금이 정말 진짜 우리 해줄 수 있는 수단이냐? 전혀 아닌 거죠. 왜냐면 이 그래프만 보면 너무 그냥 변동성이 큰 자산인 거예요. 주식보다 심지어 변동성이 더 크고요. 미국 장기 국채보다도 역시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큰 자산을 보유를 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보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금 투자를 성공하시겠다라고 하면요, 이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하는 기간이 한 15% 정도가 된다고요. 그 15%의 기간을 탁 잘 잡아서 초입에 들어가서 꼭지점에 잘 팔고 나오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타이밍을 잡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운 좋게 그 타이밍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 또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저는 금 투자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자산도 아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그래프처럼 금은 한 번씩 그렇게 피크를 찍는 경향이 있는데 그 피크를 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금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한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